자, 첫 방송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변정소. 대박 느낌. 네, 대박 느낌이 아주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용진, 우윤택 두 분을 모시고 나누는 뜨겁고 재미있고 진솔한 토크, 정책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런 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고 왔는데요. 저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두 분들이 좀 약간 좀 충전을 해야 될 게 두 분이 있어가지고. 아니라 한 연세 많으신 분. 자, 이제 저희가 2부에서는 어차피 이걸 자를 거니까. 예, 어차피 이거는 편집할 겁니다. 자, 라이브로 합시다. 라이브로. 라이브로 좋아. 나는 항상 좋습니다. 네, 저 진행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요, 그 지역 이슈를 조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정소, 네. 변두리에서 우리가 서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저희 변두리의 이야기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70만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우리가 또 로컬용으로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좀 할 건데, 그 지난 9일이었죠.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좀 약간 그 용산 얘기라든가 여의도 얘기에는 그냥 안테나를 바짝 잘 세워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하는데 제주 지역 시사나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야, 그게 무슨 뉴스가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제주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가지고 제주 특별법이 통과될 이유가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그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오영훈 도지사의 뭐 공약 여부를 떠나서 단일 계층 구조로 이 행정 체제가 바뀌어서 위원장님, 저 좌용진님 너무 어렵고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해주십시오. 재밌게. 도민들이 그 행정 체제,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행정 체제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원초적으로 우리 행정 체제를 바꾸지 못하게 돼 있어요, 특별법이. 그래서 원론적으로 도민이 원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도민이 원할 때는 우리가 도민이 뜻을 모아서 행정 체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든 게 이번에 특별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통과된 그거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제주도가 바뀐 지가 한 20년 채 안 됐는데 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해서 이 국회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 그 법사위에 넘어간 후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그 간사 우리 소위원회 유의원 유상범 의원 그분들을 잘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설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국회를 방문하셨군요. 국회를 방문해서 다 만났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장님 간사에서 우리가 쭉.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기자회견도 했고 송재호 의원이 다 하셨는데 여기서 왜 국힘에서 숟가락을 얹으십니까? 영선 중진 아니십니까? 영선 중진. 숟가락을 제가 얹는 게 아니라요. 여기 송재호 의원이 다 했다고 한 건 숟가락 자체가 없는 거죠. 그분은 숟가락이 원래 없는 겁니까? 그냥 법사위 그냥 입만 된 겁니까? 숟가락도 없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는 제가 절대적 영향을 하고 국회 통과되자마자 오영훈 지사께서 고맙다고 나한테 전화까지 와서 어디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습니다. 변정소 단독입니다. 변정소 단독. 그래서 9일 날이죠. 9일 날.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거는 칭찬할 건 칭찬. 영선 중진. 감사한 건 감사하고. 영선 중진. 그럼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발언을 추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왜 거기다가 나더러 숟가락을 얹히냐? 그분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밥을 지었는데. 기초적으로. 그럼 누군가의 숟가락은?
그렇죠. 그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윤택 교수님께서 알아서 네. 숟가락이 누군지를 한번 해서 아니 저도 엊그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했길래 우리 기사 당에서 기사 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갑자기 송재우가 튀어나오지?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제가 기자로서 궁금한 건데 본회의 통과도 아니고 법사위 통과가 물론 중요 고비라고는 합니다만은 최대의 관문이었죠. 법사위 통과를 혼자서 꼭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셔야 했을까? 뒤에 병풍들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쨌든 이거 뭐 지역의 법사위 할 때. 모든 정치를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예. 도지사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가 영선 중진 노당 그- 위원장까지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좀 더 이게 모양새가 그 좀 우리 났을 것 같은데. 중간에도 예. 그 자구 수정 문제에 관해서 제가 도청 자치행정국장한테 보고받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요거까지 다 만들어서 보고까지 받으셨습니까 또? 아니 협의죠 시기에 협의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최종원으로 지금 저 휴대폰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하면서 자구에 대한 검토도 제가 여기서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해서 그 안으로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반대하다가 또 찬성 저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또 행자부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어서 또 예. 자구 수정을 하기에 이른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 제가 다 의견 교환 조율을 도청하고 했는데 네. 느닷없이 법사위 통과하니까 민주당 송재우 의원이 뭐 자기가 뭐 모든 걸 알아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예. 기자회견 하니까 물론 그분도 어느 부분인가 역할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법사위 통과되는 날 그렇게 기자회견 한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보면서 아주 아유 춥다 우리 당 얘기. 띵 했습니다. 띵. 이거 민주당이 원래 숟가락 전국인가. 요건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 그 11일 이게 최종 그러니까 용역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제주도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로 있었고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렇게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이제 최종안은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로 두고 기초자치단체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처럼 제주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이렇게 지금 3개 안으로 지금 제안이 됐는데요. 두 분은 요 3개 안에 대해서 이게 괜찮다,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신지 혹시? 이게 마음에 네. 든다. 원론적으로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제가 강구한 게 있었군요. 행정 체제가 어떻게 바뀌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애용이 이걸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 친구들이 도민단에게 그래서 뉴스를 설명을 안 해줘야 봐요.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무런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 비슷한 형태로 말만 공론조사지 여론조사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갖고 이걸 추진하려면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도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음. 이제는 뭐 3군데 하겠다 4군데로 나누겠다 하기 이전에 예.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행정체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어느 게 좋다. 예. 이쪽으로 추진하자 말자 이렇게 의견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염두에 두신 게 한 1년? 1년 이상 기간을 1년 이상을 가더라도 1년 내에 그거 어떻게 설명을 도민들한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오영훈 지사가 생각하는 저 공약한 데 로드맵에 맞춰서 이걸 추진하겠다 하고 보면은 도민들이 이 분열, 갈등 이거 아무도 중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앞으로 한번 고쳐놓으면 몇십 년 쭉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졸속으로 해서는
그건 아무한테도 득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20년 만에 뜯어 고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야 제주도 너네가 특별자치도 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법만 들어가지고 해줬더니 왜 또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대? 라고 얘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옛날에 거겠죠. 뭐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안 살았었습니다만은 와서 파악을 해보면 그 당시 상당히 졸속으로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체제 잘못됐다라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저도 우리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제 뭐 저 점진한 나는 혁신안 혁신안, 해가지고 어. 사실 이제 저도 그때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뭐 투표를 한 것 그러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저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아무래도 또 말씀하십시오. 네, 그 기본적인 게 오지사가 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그 제왕적 권한을 네. 내려놓겠다. 그거에 충실해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의회나 그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도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 되려면 설명을 잘해야 동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아까 뭐 개도 개목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설명인데 그 설명하는 과정들에 도의회도 자꾸 이렇게 비토놓으려고 하지 말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성심성의껏 도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좀 민주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도지사의 뜻에 충실하려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충분하게 그 형식적인 수기형 공론화 이런 거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더라도 도민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럼 생각에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조율하고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전체적으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 행정체제 개편을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제주의 권력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뭐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 전 그러한 시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쉽지 않나. 모든 게 지금 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자체가 도지사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단지 꼭 맞지 않다고 꼭이라는 표현을 붙인 게가 개헌 절차에 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헌법 개정과 같이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개헌에 준하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전달. 그를 통해서 이제 저 뭐 어떤 그 국민적인 판단을 받듯이 도민들의 총 판단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20년대 특별법 만들면서 아까 그 조영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때 당시도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디 그 낡은 1톤 용달차에 비행기 엔진을 달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도지사의 뜻이 기본적으로 그 권한,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을 나눠서 이렇게 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그다음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다음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탑다운 형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더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영훈 도지사를 지금 저격하시는 겁니까? 아니 또 오지사의 나는 뜻이
그런 예, 예. 취지가 예, 예. 충분히 맞다. 아 선의가 좀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때 그 조영진 위원장님께서 정말 수고를 하신 거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전 도민이 사실은 박수 칠 건 박수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괜히 조금 나쁘게 이용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그래도 제주 발전을 위해서 방향에는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여야 떠나서 협치 그렇죠. 차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나섰던 부분을 거.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예,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특별법 앞으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주민 투표가 남았으니까 요 문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저희 변정소에서도 아마 이거 요것도 한번 다뤄야 될 시기가 아마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제주시 갑 너무 이거 선거구 이름이 세지 않습니까? 갑 선거구. 갑질이라고 해서. 예, 갑 선거구. 요 갑 선거구에 갑질을 하고 싶으신 우리 우윤택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아까 잠바 입고 오셨더라고요. 신제품. 예. 예. 저희가 또 이제 그 너무 또 이 플레이어의 개인적인 그 이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요거 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벗어두고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글 쓴 거 보니까 사람은 신제품인데 예, 예. 옷은 구형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갑. 예. 예. 이거 뜨거워가지고 우리 어떻게 좀 총선-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총선 세계 예. 선거구 중에 예, 예. 가장 뜨거운 데가 갑 지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귀포 이따가 여쭤볼 겁니다. 그러시, 예, 그러시죠.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우리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여서 예. 제가 선수다 보니까 뭐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말씀 안 생각을 하셔도 하고. 돼요. 네, 편집할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근데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얘기했던 일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그 노회찬 의원 얘기를 서두에도 했는데 이게 불판을 몇십 년을 쓰면 이게 어떤 고기를 얹혀놔도 예. 깔끔하게 탄단 말이에요. 음. 근데 뭐 고기만 자꾸 바꿔가지고 그 음. 맨날 그 고기가 그 정육점에서 나온 그 고기가 그 고기지 뭐 제주도는 음. 고장난 테이프잖아요. 제주도가 고장난 라디오인가 계속 같은 이름 같은 공약 예. 요거 버전 달리하면서 계속 돌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변혁적인 인물, 개혁적인 인물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너무 어려운 패거리 정치가 너무 고착화돼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새까맣게 누른 30년 된 불판 위에 예. A뿔 소고기를 놓든 투뿔 소고기를 놓든 예. 올라가는 순간 시꺼멓게 되니 예. 불판을 요번 기회에 바꾸자. 불판을 그래서 바꾸자. 지금 갑 지역은 고기 종류가 다른 두 고기와 예. 판때기 바꾸려고 쇠판 들고 있는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같이 동일시해 버리면 예. 아니 국자가 국맛을 알겠습니까? 국자는 국민들한테 국물을 뜨거우냐 싱거우냐를 물어보는 사람이지 국자가 국맛을 얘기하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거든. 예. 혹시 국자라 하시면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고기 두 종류죠. 예. 판때기 고민 안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판 고기판을 한번 바꿔서 그 위에 뭐 삼겹을 놓든 뭘 놓든 아무튼 놔보자. 예.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문대림 예비 후보 쪽에서 그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송재호 이 의원 쪽에서는 이제 응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엊그제부터 이제 뭔가 하나씩 신문에 이제 나왔던데요. 검증 자료 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고 좀 불편하신 얘기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우문택 예. 저기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교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고 내가 대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뭐 그래도 뭐 오셨는데 그래도 뭐 당사자신데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문대림 캠프에서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공개 토론. 저는 공개 토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토론을 자주 해야 유권자의 알 권리가 나는 성립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투표 행위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버리면 좀비 투표라고 생각을 해요. 좀비 투표가 뭐냐면 이성을 상실한 거지.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거야. 아. 이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예. 그 좀비 무리에 우두머리들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요 사람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요 무리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예. 가서 그냥 그 사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됐냐? 저는 이거 자꾸 언론 얘기해서 미안한데 언론의 책임도 있는 게 언론에서 자꾸만 뭐 궁색할 때만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보도했다 하지 말고 진짜 요럴 때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토론회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네. 하는데 그래서 문대림 캠프 쪽에서 왔을 때 제가 동의했던 거는 그 동의한 것과 강력하게 항의했던 거는 문대림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앞에 무슨 단서를 달고 검증 토론을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고 비정 경쟁을 해야 되고 비전 개혁 경쟁을? 정책에 대해서 서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네.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를 토론하자. 그래서 그 토론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지. 그 앞에 단서 달린 검증 네.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요걸 빼라.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다 토론이.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도덕성 보도 자료에서 검증을, 뭐 검증 토론을 문윤택이하고 같이 뭐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참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진흙탕 분위기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 이건 아니다. 왜 내가 누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느냐. 나는 판인데 이 고기 두 개고 판을 자꾸 자기 그 용도에 맞는 판이다라고 자가당착을 하는데 이 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불판이에요. 그 썩혀놓은 사람들이 불판을 시커멓게 녹슬게 한 사람들이 2024년이 왜 24년에 총선이 있냐면 20년 이상 정치에 얼쩡거린 사람들은 이사 가라고 2024예요. 그래서 2024 총선이군요. 맞아. 이 말을 하고 싶으셨어. 이분이. 말대로 한수비였습니다. 이거. 문득 떠올랐어. 네. 이사들 가셔야 돼. 이제 정치판 20년 이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사 가라. 이사를 가시거나. 그럼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계속 정치판에 출마하셨잖아요. 야, 그러면 뭐- 오늘 웨딩 세시네, 워딩 세시네 오늘. 야, 요 감당 되시겠습니까? 아니 뭘 감당하고 나는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선수 어쨌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무슨 뭐 출석 횟수가 뭐 몇 번이니 뭐 대정부 질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요런 거는 어쨌든 뭐 그거는 토론과 검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도민 스스로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네. 저는 그거예요. 왜 신진들이 정치판에 못 들어가냐면 시작부터 기울어진 게 첫 번째 돈과 세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직을. 돈과 세력. 신인들이 그게 있냐고. 예. 신진 개혁적인 의식을 가진 그 신진 정치 후보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전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겠다. 선거구제를 바꾼다. 예. 선거구제를 바꾸면 돼요. 돈 안 드는 선거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언론의 협조가 필요한데 토론회를 한 5번 정도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머리로 암기한 거는 그만 뽀록이 나요. 뽀록 이런 거 방송용으로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됩니다.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우리 유튜브는 써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말로 들통. 그 누가 써준 거 이런 거 갖지 말고 그냥 눈 보면서 가슴 대 맞아. 가슴으로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고 한 5번 하면 다 뭐 바닥이 나오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잖아요. 능력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대가리에 든 거를 볼 게 아니고 가슴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말로는 맨날 도민 위하는데 국회 가가지고 한 3년 놀다가 선거 때 또 오니까 나는 도민들도 웃긴 게 3년 내내 욕하다가 또 나타나니까 다시 돈과 세력 조직이 움직이니까 또 몰려가잖아요. 이게 좀비 투표란 말이에요. 이러지 말자 이제 좀 그러려면 언론도 좀 협조하고 해서 언론이 뭐 신진한테 좀 뭐 이렇게 편을 들란 얘기가 아니라 공평하게 좀 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의 제 역할을 해달라. 그러려면 토론회가 지면이든 방송이든 온라인이든 저는 이 고재일의 팟캐스트에서도
우리 고정 프로그램 말고 예, 예, 다른 후보들을 같이 여기서 토론하게 예. 좀 한번 붙이는. 붙여볼까요 네. 한번? 예.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 자리에서 찬성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선수로서 예, 예. 지금 제2공항 문제나 도민 갈등 문제 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는데 제2공항이나 이런 도민 갈등 문제 가지고 입장들이 어떤지, 그다음 그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 건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 공개 토론을 하자. 그 대신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언론에 해가지고 상대방 무슨 그 혐오하게 하고 그 진흙탕 만드는 토론, 그래서 녹화를 하자. 녹화. 그런 부분 다 삭제하고 딱 비전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민 경제가 지금 낭떠러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제2공항 갈등에 지금 전 도민이 지금 갈등 속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갈등 봉합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뭐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난 공개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요.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지금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네, 네. 아직 기자회견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 제안합니다. 저도 좀 끼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예. 끼워주세요. 다 하자는 겁니다. 당을 떠나서 저는 찬성합니다. 네. 선거에는 안 나올 거지만은 예. 찬성합니다. 아니 아유, 예비 후보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아, 아무튼 제주시가 분위기는 요 정도로 얘기 들어보고요. 그러면 예. 토론할 때 등록만 했다가 이튿날 취소해도 되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그런 꼼수를 또 아니 정치를 오래 하면 그런 꼼수가 생기는 아니 겁니까? 이건 토론이지 정치가 아니니까. 아니 위원장님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은 아니지. 아 예, 아니 그렇죠. 신출내기지.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저 그 좌용진님도 본선에는 안 나가봤어. 아니 본선을 떠나서 예, 예. 그냥 뭐 도민을 사랑하고 정치에 관심 다 갖는 거니까 정치에 많은 관심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셨겠지만 예. 선수는 알겠습니다. 안 했지. 아 고민입니다. 참 편집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집 안 해도 되는데. 편집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예. 나왔으니까 나도 저 평론 한마디 해야 돼. 예, 하십시오. 예, 예. 이 갑지역 특히 갑지역에 민주당 그 예비 후보들이 싸움하는 거 보니까 하나 무슨 흑탕이라고 그러대요. 뭐 모르는데 서로 뭐 이저 예, 뭐는 흑탕? 무슨 흑탕. 예. 진흙탕의 흑설탕? 개싸움. 흑설탕? 뭔탕 하여튼 뭐탕.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그 저기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 예. 모 후보를 국회 출석을 안 했다 예, 예,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예, 예, 일단 상대 공격하는 것도 좋은데 공격하려면 본인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죠. 나는 왜 갑지역에 나왔다. 원래 서귀포에서 나왔었죠. 예. 선거도 아주 여러 번 나오고. 그러면 나는 서귀포에서 하다가 왜 이 지역구로 옮겼는지, 도지사 출마해서 떨어지니까 왜 국회의원으로 나온지, 예, 예. 앞으로 도지사 선거 있으면 출마를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진솔하게 설명을 해주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대 후보는 이렇습니다 해서 국회 출석이 뭐 40몇 번인가 30몇 번인가 뭐 안 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치가 좀 아름다워진다. 네네. 응. 자기 잘못은 자기 궁금한 거는 도민들한테 설명 안 하면서 상대방이 저 궁금해하는 것만 도민들한테 설명하라 하면 이거 일방주의적 사고잖아요. 네네. 자기 편애적 사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정치가 좀 이상해진다. 좌용진님께서 궁금하신 요 내용은 지금 저 여기에 제가 약 한 달 전에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쪽에서 우리 이 공격 당한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 저기 출석을 그 과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의 왜 안 했는지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예.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적인 업무 때문에 중복된 사적인 업무 때문에 아니면 이 질병 등 사고 때문에 네, 예, 예. 이거잖아요. 출석에 대한 것도 여기에 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아마. 나와요. 예, 예. 네. 그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했는데
나도 들었는데요. 예.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네. 어, 말은 해도 상대방이 즉 예. 도민들한테 말을 해도 나는 공적인 업무가 중복돼서 이렇습니다 하면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설명 안 한 것만 못하다. 무엇을 감추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예. 따다닥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선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최소한이 예의다. 예. 도민들이 상전 아닙니까? 예. 국민이 주권자라며. 국민의 주권자죠. 주권자인데 잘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의정 보고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주권자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우리 갑 지역의 우리 민주당 예비 후보님들이 하는 처신이 이 도민들을 도외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 그럼 우리 서귀포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 두 예비 후보가 경쟁하는 거는 어떻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당 소속이지만은 한쪽에서는 이게 서귀포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알고 있고 뭐 저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한쪽 후보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정한 경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행보를 해서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속마음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그런 시각인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우리 내부에서 경쟁에서 공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일심 단결해서 경쟁을 민주당하고 해야 우리가 결국은 승리를 손에 쥘 수 있는 건데 그런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설정된다면 각자가 된다면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이런 뭐 이 한간에 그런 뭐 전략 공천이란 얘기가 파다하게 퍼진 어제 오늘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었을 것이다. 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동지지 않습니까? 뜻을 그렇죠, 같이 하는 동지. 않습니까? 이게 저 유체 옆에 있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동지의 해석을 유체도 아니에요, 동지하니까. 동지의 해석이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날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긴 밤을 같이 버티고 새벽을 같이 맞이한 사람이 동지예요. 유체 옆에 있는 게 동지가 아니라. 나는 팥죽 옆에 있는 게 동지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 갑 지역이나 서귀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어떻게 아무리 봐도 전 동지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도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까? 자기 동지마저도 그러는데 최소한 동지에 대한 예의는 갖추고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진영에 있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해결책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혐오를 조장하고 칼끝을 동지 쪽으로 하면 그 새벽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밤에 죽지 누구나. 새벽이 여명이 떠올라야 동지잖아요. 긴 밤을 같이 손잡고 추운 밤에 손잡고 함께 버텨내야 새벽에 해가 올라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버틴 사람들이 난 동지다. 그런 맥락에서 동지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왜 그 동지나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동지나물처럼 나물 무쳐 먹으려고. 네. 동지나물에 동지팥이라.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정말 쌓인 게 많으시구만요. 아니 이게. 깔끔한 경쟁 체제. 그러네. 깔끔한 경제제 목표는 정책 개발이고 예. 결과를 향한 거는 뭐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시면 사과 뭐 기자회견 변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의 기본 자세잖아요. 예, 도민들한테 가슴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자꾸 말로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들은 늘 순환의 역사인데 지금 대통령, 국힘의 한동훈 씨, 전에 도지사, 원모 도지사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틈에 제주도민이 있는 거예요. 원지사 거짓말 한두 개 했습니까? 손바닥 뒤집 다 뒤집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정치인 말을 안 믿을 때 그때라도 최소한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이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도민들한테는 가슴으로 가야지 그 새치어로 갈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위기만 넘기면 뭐 어떻게 된다. 나는 돈과 조직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화가 울분을 납니다. 토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윤택님께서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예. 더 울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 더 울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 아 참 고민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이거를. 예. 아무튼 그 우윤택님의 울분은 저희가 그건 편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자극적이어야 돼. 정말요? 근데 이게 지금 선정적이어서 자극적인 게 아니고 예. 예. 진정성 있어서 자극적인 거죠. 거짓말을 이재명 대표가 제일 많이 했죠. 내가 편집 안 한다니까 저도 한 말씀 자극적이어야 된다니까. 살려야겠네.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전 국민이 예.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특검 얘기하면서 특검 안 받는 자가 특검 안 받는 자가 범인이고 왜 특검을 안 받냐? 이재명 와서 대표가 수사하면 돼요. 투명하게 검사 얘기하면 사측만 할 되지. 게 아니라. 검사 사측은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왜 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클로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조회수를 노리고 작정하고 만든 팟캐스트. 예, 오늘 어떻게 나오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 변두리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오늘 이렇게 1화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좌용진, 우윤택,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 빅마우스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오늘 혹시 뭐 얘기하시면서 뭐 좀 아쉽거나 요건 조금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약간 내가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다. 혹시 요런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예, 좌용진님 없으시고 우윤택님. 아니 저는 예. 있습니다. 아까 수첩을 꺼냈다 넣었다 예. 했는데 이 수첩이 이거 빈 거예요, 빈 거. 그래서 예. 여기 좀 이렇게 적어보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볼펜을 뺏었단 말이에요. 아, 예. 이런 인권 유린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요거는 저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는 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메모를 하는 예. 거지 써온 거 컨닝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무슨 뭐 전에 박근혜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아, 그 태블릿. 아니 볼펜을 자꾸 돌리니까 예. 나는 저기 이제 신경 쓰이셔가지고. 이거 예. 써놓고 나서도 이거 꺼내놓고 후회하는 게 딱히 우리 나눈 대화가 메모할 게 없어. 없어. 예. 근데 근데 여기 유사 언론인 하나 썼네. 예. 아니 뭐 저희가 그렇게 알맹이 없는 방송을 한 겁니까 지금 2시간 동안? 나는 유체 동지하라. 예. 유체도 20년 이상이면 이사 가라. 제가 참 이 두 분과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변정소의 참 앞날이 참 예. 앞날이 예. 참네. 여러분 아무튼 행복합니다. 이거 조회수를 노리고 작정하고 만드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예, 팍팍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케미가 참 환상적이네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민주당이잖아요. 아무튼 나를 저격수 역할을 했었거든 처음에 만난 게. 공론조사위원장 공론조사위원 저격수였거든. 예. 저격수 대장.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했거든. 저격하라고. 저격수 대장이었거든. 자, 알겠습니다. 자, 변두리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1화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한 1, 2주 푹 쉬시면서 다음 방송에서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을 깔까, 상대방의 핵심 인물을 내가 따라잡을까, 제낄까 열심히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고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